네, 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로 표순희 교수님의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은 담당자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운영평가 지표 설명을 맡은 숭의여자대학교 표순희입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이제 시범 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시범 평가 운영에 앞서서 두 번째 시범 평가를 통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제 변경된 부분이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평가를 이제 작년 시범 평가를 위해서 지표를 개발을 했고, 근데 지표 개발과는 별도로 이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쭉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평가를 하고 있는 지자체 지표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한 지표로 무조건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지표를 써도 되는 그러한 걸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될 운영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작년에는 설명을 이제 평가를 담당하시는 평가 주체 기관의 담당자분이 이렇게 주로 참석하셨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단위 도서관의 담당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수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1년, 2년 2년차 시범평가 지표 개발의 원칙은 이 평가가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지자체별로 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표 개발의 원칙을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정했습니다. 저희 연구진과 자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지표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지표, 그다음에 소수의 지표, 그리고 자가진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표, 이렇게 원칙의 방향, 개발의 방향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업무의 지장을 크게 주지 않는, 그래서 지표값 적용을 도서관이 모두 채울 수 있는 값으로 산출을 했고, 지표값의 산출 과정이 단순하고 투명하고 오류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로 개발을 했고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통계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척도 및 국가 도서관 통계 시스템 입력 원칙에 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처음 전체 지표 표를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지표 구성을 보면 지금 첫 번째 지표가 바로 나오긴 했는데 총 지표가 7개 항목에 12개 지표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해서 투입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해당되는 지표, 그다음에 이러한 투입과 서비스가 운영 계획상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 계획, 경영 계획을 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지표 점수를 구성을 했고요. 지표 첫 번째 지표를 우선 이제 보시면 전년 대비 도서관 예산 증가 비율이 첫 번째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투입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10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예산 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구입비와 운영비 그리고 지식정보 취약계층 3개 항목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도서관에서 집행한 이전 회계년도의 결산액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시범평가 때는 예산액을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전년도 실적인데 왜 예산을 현재 평가하고 있는 연도의 예산을 왜 평가를 하느냐라는 그 현장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그 결산액, 실제 실적 연도의 결산액, 실제 집행한 결산액으로 이제 평가를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점에서 평가년도의 이전 회계년도 결산액의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평가년도 내에 성립된 추경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에 평가 그 시기가 조금 그 통계 입력 시기하고 겹치기도 하고 일찍 좀 이렇게 잡히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액이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수식은 이제 평가년도 결산액의 자료구입비, 운영비, 지식정보 취약계층 빼기 이제 전년도 결산액을 전년도 결산액으로 나눠서 이제 100을 곱하는. 그래서 이 수식은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산출돼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척도는 자료구입비 증가 비율은 5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비 증가 비율은 3점. 그 다음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증가 비율은 2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총 10점의 비율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구입비 증가 비율 최하점이 1% 이하, 그다음에 예산 4% 초과를 최고점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구입비 1% 증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척도를 만들어셨습니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모든 도서관들이 이 척도로 한번 이제 측정을 해보고 실제 그 작년의 결과도 이렇게 1% 이하 증가가 가장 많은 도서관들이 체크한 점수 분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가 비율도 1%와 4%가 최고점으로 척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통계 항목의 입력 지침은 여기 좀 빨간 박스가 잘못되어 있는데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로 체크 요 항목의 수치가 이제 통계 평가 수치로 입력이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도 이렇게 통계 항목의 입력 지침은 취약계층 및 어린이 서비스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 관련 예산, 그래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 예산이 이제 통계 그 수치가 평가 점수, 평가 그 값으로 이제 입력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지표 두 번째는 이제 자료 구입 자료 증가 비율 해서 이것도 10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그 도서 자료의 수집 확보를 위해서 매년 구입 도서 자료 증가 비율을 이제 평가를 하고 도서 자료에서도 인쇄하고 전자 자료를 다 이제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식 정보 취약계층 관련 장서의 소장 증가율 이 세 가지 항목의 구입 자료 증가 비율을 이제 지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지표 두 번째 또한 그 첫 번째 지표와 같이 대표적인 이제 투입 지표에 되는데 전년 대비 증가 비율이 상당히 이제 낮은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예산과 또 장서가 거의 이제 중복되는 성격의 지표지 않냐, 둘 중에 하나는 없애라. 이 도서관 현장에서 이 지표의 점수 따기가 얼마나 힘든데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좀 연구진과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친 자문위원들 10분의 자문위원들의 엄청난 그 토론의 결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가장 핵심인 그 구입 자료에 대한 부분은 지표를 한 번 더 중복의 속성이 있더라도 유지를 시켜서 계속 이렇게 더 강화하는 의미를 더 부여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과 그 다음에 수식을 보시면 되고요. 이 수식 또한 그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에서 값이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고 평가 시스템으로 이관이 돼서 산출이 될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척도를 보시면 구입 도서 자료, 특히 인쇄 자료의 증가 비율은 최저점을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배점을 그리고 마이너스 3% 이하는 아무리 이렇게 구입도서 증가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마이너스 3%는 0점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이렇게 가만히 돼서 0점으로 했고요. 2% 초과할 때 배점 4점으로 최고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입자료 증가 비율 10점 중에 인쇄자료 4점, 전자자료 4점, 그 다음에 장애인용 특수자료 증가 비율 2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자료 같은 경우는 최저가 5% 이하, 최고가 20% 초과했고요. 장애인 5% 이하, 최고가 15% 초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이제 진짜 본 평가 때는 요 최고와 최저점의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통계 항목 입력 지침에는 소장 자료와 연간 증가 및 제적 자료 수, 신규 구입 자료 수의 도서 자료와 전자 자료에 입력되는 이 값이 이제 평가 값으로 이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용 특수 자료도 인쇄 자료, 비도서 자료 여기에 들어 입력되는 수치가 이제 평가 값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장서의 충실성에서 장서의 충실성은 그 도서관의 장서 중 도서 인쇄 자료에 관해 대출이 가능한 도서 대비 최근 5년간 구입 도서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 해서 이 지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충실성이라는 이름으로 지표가 들어갔는데요. 이 지표의 목적은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그리고 이용하기 편리한 좋은 형태의 장소 구성을 얼마나 도서관이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향토 자료나 공문원 자료 등 대출이 어려운 관외 대출 대상이 아닌 장소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공공도서관 통계 시스템의 자동 산출 및 자관의 수서 시스템에서 산출된 값으로 이제 값이 이제 산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은 분모가 그 전체 소장 도서 중에서 관외 대출이 가능한 소장 자료 수가 분모가 되고요. 분자가 최근 5년 이내 구입한 도서 자료, 인쇄 자료의 수가 이제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의견이 나왔던 게 분모, 그러니까 관외 대출이 가능한 장소 수를 그럼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이거는 자관의 수서 시스템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응? 그리고 큰 도서관에는 상당히 불리한 지표다라고 이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개정하면서 그 실제 관외 대출이 가능한 장소 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좀 첨부를 하는 것을 이제 개정된 그 지표에다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 올해까지는 이거는 포함은 안 되고요.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장서 충실성 비율을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그냥 저기 통계 항목 도서 자료 인쇄 신규 구입 자료 수 5년치를 그냥 이렇게 통계 자료에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서 충실성 비율 최고점이 20% 초과로 했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지난번 그 평가에서 거의 75%, 80% 이상의 도서관이
전체 장서 중에 5년 이내에 구입한 최근의 도서 비율이 20% 초과한 도서관들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작년에 처음 들어간 지표라 최고점을 상당히 좀 낮게 잡은 경우이고, 올해도 20% 초과만 하시면 최고점 그냥 5점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네 번째, 이제 관장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관장의 전문성, 관장의 자격증과 경력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배점은 5점으로 했고요. 근무 경력은 현재 도서관의 관장 재임 이전에 근무했던 도서관의 근무 경력 또는 도서관 기관장으로서의 경영 경력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근무 경력은 직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꼭 근무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무 플러스 업무 경력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이제 여기에 척도를 보시면은 1, 2, 3, 4번에 사서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구체적으로 좀 지침을 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꼼꼼히 보면은 관장이 일시적으로 공석일 경우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 조직도상의 관장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요즘 좀 많이 있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평가년도에 관장으로 재직했던 관장에 대한 정보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이면 2023년 실적을 보는 거니까 2023년 뭐 6월까지 근무를 관장이 하고 그 이후로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관장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조직도상 관장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관장의 업무를 대리하는 책임자를 관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도는 사서 자격증이 없으면 0점이 이제 부여가 되고요. 사서 자격증이 있고 근무 경력 10년 이상, 도서관 업무를 한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5점으로 배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서의 증가 비율. 이것도 상당히 그 현장 도서관에서는 그 골치 아프고 힘든 지표인데 이걸 10점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정규직 사서의 증가 비율입니다. 그래서 통계 항목에서 현재 근무 중인 정규직 사서의 비율 해서 이것도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그러한 평가 값으로 이제 측정이 되고 평가가 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통계 항목에서는 정규직, 사서, 남녀 합계, 현원 합계를 이제 사용을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 사서 증가 비율도 마이너스 1%에서 0% 이하 증가, 그러니까 증가가 안 됐어도 배점은 1점을 주자라고 해서 1점을 했고요. 6% 초과일 경우 최고점 1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그러한 그 최고점 척도 점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개정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여러분께서 편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 상황이 똑같으려니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입력해 주시고 평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사서의 교육 현황. 이건 7점으로 배점을 했고요.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서의 1인당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교육은 전문 교육과 일반 교육. 처음에는 전문 교육만 포함을 하려다가 너무 이 교육 현황도 지자체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일반 교육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100시간 초과인데 100시간 초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해서 내년도 개정에서는 좀 조절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척도로 그대로 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계 항목에서는 사서직, 사서 전문교육, 사서 일반교육 거기 시간에 해당되는 숫자가 평가값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표 7 공간 및 시설 혁신 12점이 배점을 했고요.
이용자 중심의 공유 공간,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공간 개선 혹은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이 2023년, 그러니까 실적 연도 2023년도 이전에 개설된 공간이라도 2003년 실적 연도 까지 이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는 공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공간이 한 번 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획서라든지 시설 사진 등이 첨부가 되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걸로 했고요. 공간과 시설 혁신 유형을 6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각각의 그 공간들이 어떠한 그 추가적인 공간들을 의미를 하는지 여기에 이제 예시를 좀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 대한 구분도 도서관 환경에 따라서 도서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평가 지표에서는 공간 구분을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여기 영유아 서비스 공간 말고 청소년 공간, 뭐 노인을 위한 공간을 따로 있는데요 하면은 그냥 여기에 공유 및 개방 공간 혹은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 노약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적당한 그 척도에다가 점수를 부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8번째는 이제 전년 대비 도서 대출 증가 비율. 이 지표도 상당히 좀 괴로운 그 지표이긴 하는데요. 도서 대출이 대표적인 도서관의 1차적인 산출물이기 때문에 지표에다가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자의 도서관 정보자원 이용 정도를 평가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서 대출도 대출량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가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현실이라도 이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성과이기 때문에 10점 배점으로 지표 8에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것도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도서 자료 및 전자자료 대출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 자료 및 전자자료 대출 이 수치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작년에 이제 현장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통계가 좀 정확하게 입력이 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평가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식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증가비율 5%가 최저점 2점이고 20% 초과가 최고점 10점인데 이 5% 그다음에 최고 20%도 내년도 본 평가에서는 좀 많이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표 9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 비율입니다. 5점을 배점을 했고요. 프로그램 참여 형태는 오프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입니다. 프로그램 유형은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만 포함을 합니다. 뭐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문화 프로그램은 제외를 합니다. 프로그램 실시 유형은 정기 강좌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프로그램은 제외를 합니다.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일회성 프로그램의 아주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이런 데서 제외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지표 그 상세 내용이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올해는 저기 정기 강좌만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통계 그 수치는 바로 그 빨간 박스에 있는 저 수치 값이 이제 평가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점 5% 이하가 1점이고 30% 초과가 5점인데 이때는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저 퍼센테이지가 조금 먹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이제 저 30% 초과 최고점은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30% 최고점도 내년 개정 지표에서는 조금 조절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최하점 5% 이하, 최고 30% 초과 5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10은 도서관 정보기술 서비스 6점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정보기술 적용해서 이용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기술 활용 유형들이 6개 정도로 나누어졌는데 아까 우리 시설 개선하고 유사하게 이 또한 정보기술 활용 유형을 이제 내년도 본평가에서는 좀 세분화하고 다르게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이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형을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대략 하고 있는지 선택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경우 1점씩 점수를 받는 형식으로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지표는 이제 협력에 대한 지표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활동 10점을 배점을 했고요. 도서관이 도서관과 협력하는 경우 도서관이 관련된 유관기관, 도서관이 아닌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23년 이전에 체결된 MOU라도 2023년 실적 연도까지 그 어떤 협력 활동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 증빙자료 첨부해서 다 해당 사항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MOU가 없어도 그 도서관 혹은 기관과 협력 활동이 있으면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도 협력 도서관 수 혹은 협력 기관 수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도서관 수와 협력 기관 수 1개에서 3개 도서관이 1점, 10개 이상 도서관 혹은 10개 이상 기관과 협력한다 그러면 최고점 5점씩 해서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MOU 한 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MOU 한 건에 도서관이 10개 막 20개가 포함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표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을 10개 이상 도서관을 최고점으로 척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12번째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과 수행. 이 지표 12번째는 여러분 제일 익숙한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존의 지표 중에 제일 변동이 없는 지표가 바로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과 수행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이용자의 만족도 요구조사, 그 이용자 조사 결과를 도서관 운영계획 및 정책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 혹은 요구조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을 한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그 정책 계획 수립과 수행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라 10점을 부여를 했고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를 0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만족도 조사나 요구 조사를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적인 만족도 조사나 요구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도서관 전반에 걸친 만족도 조사와 그 다음에 요구 조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